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전략과 기술 동향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KMAC DX 본부는 정부의 인공지능 윤리, 신뢰성 확보 추진 계획에 따른 공공기관과 AI 기술 관련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표드릴 내용은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의 필요성과 접근 방법입니다. 최근에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4가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러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 왜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란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그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저희가 분석 쪽에서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는지 대표적인 방법론들을 3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번째로는 이러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활용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의 필요성입니다. 최근 분석형 AI라고 얘기를 하는 과거에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해오던 AI들이죠.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어떠한 특정한 예측값이라든지 아니면 분류한 결과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AI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등장한 챗GPT와 같은 것들 그리고 소라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분석형 AI와 생성형 AI는 각각의 역할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다양한 도메인에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아마 공통점일 것입니다. 특히나 각각의 도메인에 이러한 분석형 AI 또는 생성형 AI가 적용이 되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거나 기존의 업무 방식의 혁신을 만들어내는 등 상당한 파급 효과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문제점이라는 것이 바로 이 블랙박스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인공지능 모델, 특히나 딥러닝이라든지 이러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데이터들에 대한 학습 그리고 결과물들을 산출을 해냈을 때 이러한 결과가 왜 나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파악의 어려움은 아무래도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성 또는 윤리성의 문제를 발생을 시킬 수가 있고요. 또한 이러한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통해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블랙박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오늘 주제로 다루고 있는 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 중에서도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은 크게 4가지 이유로 많은 이제 수요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신뢰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의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이 이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생겨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투명성입니다. 인공지능의 결정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줌으로써 사용자가 시스템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정 과정에서 사용된 데이터 또는 사용이 된 알고리즘의 기준을 공개를 하고 외부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결과를 도출해냈는지 검증에 대한 용이성도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책임성 강화입니다. 인공지능이 산출해낸 결과물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했을 때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이 의사결정권자에게 있는 것인지 또는 인공지능을 만든 이러한 개발자에게 있는 것인지 책임 소재가 상당히 불분명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통해 어떠한 잘못된 결정이라든지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책임 소재를 정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윤리적 준수입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아무래도 파급 효과가 크다 보니 사회적, 윤리적 기준에 부합되도록 설계함으로써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러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한 법적 규제라든지 표준 같은 것들을 준수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개념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이제 XAI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Explainable AI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의 정의를 살펴보시면 사용자가 인공지능의 결정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련의 프로세스와 방법론을 통칭해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에는 어떠한 데이터적인 측면으로도 접근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알고리즘적인 측면, 그리고 산출된 결과물에 대한 시각적인 측면으로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시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 예시죠. 우리가 어떠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개와 고양이 사진을 넣었을 때 이것이 고양이인지 개인지 판별을 할 때 일반적인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왜 고양이라고 판단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고양이라고 분류한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시각적인 표현이라든지 데이터적인 측면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사용자에게 설명을 해줌으로써 사용자가 이러한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은 정확성 그리고 신뢰성을 바탕으로 모든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맞춤화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인공지능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성을 구축하고 인공지능과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기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정확성과 신뢰성이 먼저 기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모델의 설명력 자체가 낮다라고 하면은 정확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결과물에 대해서 좀 많이 활용을 하기가 어려워지겠죠. 또한 이러한 모델의 예측력이라든지 모델의 성능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라면은 이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신뢰성이 높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모두 만족을 시켜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사용자 중심의 설명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더라도 이 결과물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별도의 해석이라든지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라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동적인 설명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에 의해서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요구하는 정보의 수준에 따라서 더 단순하게 설명해 주거나 또는 오히려 더 상세하게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원해 주는 것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의 구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기술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대표적인 기법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품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데이터라는 것은 이 현실 세계에 있는 이 사실관계를 표현해주는 일종의 팩트에 기반한 것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 가능성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데이터 자체의 품질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최근에 공공 분야라든지 민간 분야 할 것 없이 이 데이터 자체에 대한 품질이 중요해지는 이유와도 맥락이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접근하는 데이터 센트릭적인
데이터 중심적인 관점에서 인공지능 모델의 구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중심의 접근을 통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인지해 두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모델의 학습과 설명 가능성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또한 사실을 반영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지금 여기에 예시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인풋이 되는 데이터, 투입이 되는 데이터를 일반적인 머신러닝 모델이나 딥러닝 모델에 넣어서 얼만큼의 정확도가 나오는지 그 정확성을 판가름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법을 통해서 어떠한 요소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를 함께 저희가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블랙박스 모델을 통해 높은 예측, 정확도를 가지고 오는 것과 정확도는 낮더라도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가지고 오는 이 두 가지 이 루트를 통해서 이 서로의 설명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이 모델의 정확도를 맞춰가는 식으로 저희가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구현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의 구현 방법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샤프라는 기법이고요. 두 번째는 라임, 세 번째로는 서로게이트 모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완벽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구현 기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샤프 같은 경우에는 개별 예측에 대해서 각 피처, 저희가 엑셀로 본다면 칼럼이 되겠죠. 이러한 칼럼 값들의 기여도를 파악하는 데 상당히 용이한 기법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계산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데이터의 피처가 상당히 많을 때는 활용이 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 데이터가 어떠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지 그러한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기법입니다.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데이터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모델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A라는 모델을 썼을 때 B라는 모델을 썼을 때 상관없이 이 데이터 자체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라인 모델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들을 건드리는 샘플링으로 인해서 일부 설명이 좀 불안정할 수 있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서로게이트 모델이 있습니다. 이 서로게이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AI 모델의 예측 과정을 최대한 간단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로게이트 모델 같은 경우에도 복잡한 모델을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개별적인 예측에 대해서 설명력이 어느 정도 좀 제한적으로 제공이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기법을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샤프 기법입니다. 샤프는 각 변수의 예측 결과에 대한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1번부터 10번까지의 변수가 존재한다라고 해보고요. 이 1번부터 10번까지 변수를 통해서 AI 모델이 어떠한 결과를 산출을 해냅니다. 그러면은 이 1번부터 10번까지 변수들을 1번만 넣어서 예측을 해보고 2번만 넣어서 예측을 해보고 이렇게 각각의 변수들을 넣어서 예측을 해본 결과값들을 저희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각 변수들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이 결과값을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것으로는 저희가 회귀 분석과 같은 통계적인 기법들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샤프 기법을 통해서는 어떠한 변수가 이 결과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 변수의 중요도를 선별하는데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샤프 모델을 활용을 했을 경우에는 뭐 서머리 플랫이라든지 뭐 샤프 밸류 이런 것처럼 다양한 결과값들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이러한 결과값들을 통해서 이 모델에서는 어떠한 변수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얼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라임이라는 방법입니다. 라임 같은 경우에는 국소적인 데이터 변형을 통해서 모델의 특정 예측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복잡한 모델의 결정 과정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1번부터 100번까지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변수가 아닌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1번을 살짝 바꿨을 때의 결과값, 2번을 살짝 바꿨을 때의 결과값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국소적으로 변형을 시켜서 결과값이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비교를 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라임 시각화 지표라고 장표를 보시면은 첫 번째로 나와 있는 파란색 네거티브 쪽으로 0.44만큼 이제 홀 웨이트라는 것이 이렇게 쭉 뻗어 있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홀 웨이트라는 데이터가 부정적인 방향, 마이너스적인 방향으로 0.44만큼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그 밑에 같은 경우에는 0.19만큼의 이제 긍정적인 플러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시각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었던 샤프 방법과 같이 어떠한 변수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 변수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서로게이트 모델입니다. 서로게이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AI 모델, 뭐 특히 딥러닝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내부 구조가 복잡한 원리를 띠고 있는데요. 이러한 복잡한 원본 AI 모델을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모델로 치환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AI의 결정 과정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바꿔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밑에 이 작동 원리를 보시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뭐 인공지능에 대한 알고리즘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러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블랙박스 모델이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블랙박스 모델에서 나온 결과값, 설명 예측력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명력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그러한 알고리즘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통계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선형회귀라든지 아니면은 의사결정나무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봤을 때 결과값에 대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 의사결정의 절차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해당 결과값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블랙박스 모델에서 나온 결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똑같은 데이터를 넣고 어떠한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디시전 트리와 같은 모델을 통해서 결과값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결과값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하느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모델들을 이해하기 어려운 모델의 결과값에 맞춰서 계속 다시 학습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블랙박스 모델의 성능치에 가깝도록 이해하기 쉬운 모델의 성능치를 올려줌으로써 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추론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방법론에 대해서 좀 간단한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얼만큼 많은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이제 아카이브라고 하는 이제 논문 선공개 웹 플랫폼이 있습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논문들이 9편 정도밖에 없었지만, 자, 2018년, 2019년, 그리고 2020년 6월까지 요
1년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얼만큼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도 좀 체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특허가 많이 신청이 되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지표들입니다. 해서 실제로 인공지능이 이제 2012년도에 딥러닝이 등장을 하고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오고 있는데 그만큼 성능 자체는 높아지지만 이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노력도 같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추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활용 사례를 저희가 대표적인 도메인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융 분야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이 페이팔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웬만한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이상치 탐지라고 얘기를 하죠. 뭐 사기 거래라든지 아니면 뭐 보이시피싱을 통해서 뭐 갑자기 출금을 하는지 아니면은 카드 같은 것들을 도용을 당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탐지를 대부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사기 거래 탐지에서 걸리게 된다면은 카드라든지 아니면 계좌에 대해서 동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칙을 기반으로 단순히 사기거래 탐지에 걸렸다고 해서 거래를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래가 사기로 분류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도입함으로써 이것이 실제로 사기거래 탐지인지 아니면은 단순하게 이용자가 어떤 소비 패턴이라든지 어떤 계좌에서의 송금 패턴이 잠깐 바뀐 것인지를 관리자들이 좀 파악을 하는데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제스트 파이낸스라는 곳에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대출 신청을 할 때 신용 등급을 가지고 대출을 해줄지 말지 또는 금리를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제스트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이 대출 신청자의 신용 위험 평가를 할 때 이 모델의 결정 과정을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줌으로써 신용 점수가 낮더라도 이러한 위험성이 높지 않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신용 등급이 낮은 신청자에게도 공정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저희가 어떠한 신용 점수, 신용평가 등급에 대해서도 설명 가능성을 붙임으로써 다양한 사람들이 이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표적인 투자회사인 블랙락의 사례가 있습니다. 블랙락 같은 경우에도 AI를 활용해서 투자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AI에서 어떤 특정한 투자 기회를 식별할 경우에 무조건 이 AI의 결과물을 믿는 것이 아니라 투자 결정 과정에서 투자 관리자와 고객에게 왜 이러한 결과를 나타냈는지, 왜 여기가 투자 기회라고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의료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 이 의료 분야 같은 경우에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 사례를 살펴보시면 IBM의 왓슨이 있습니다. 왓슨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도 국내 대학병원에 도입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IBM 왓슨에서는 환자의 어떤 암이라든지 이러한 특정 질환을 분류를 하고 그에 맞는 치료법들을 제시를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특정 질환을 분류하고 이에 맞는 최적화된 치료 방법을 제시한다라고 하면 자, 의사의 입장에서는 왜 이러한 질환으로 분류를 했는지 그리고 이 치료 방법이 여기에 적합한 건지에 대해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사결정의 결과는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IBM 왓슨에서는 특정 질환에 최적화된 치료 방법을 제시를 하고요. 그 추천에 대한 근거를 의료 전문가에게 뭐 여러 가지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임상실험 이런 것들을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전문가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활용이 됐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구글의 딥마인드 사례가 있는데요. 구글의 딥마인드에서는 AI 모델을 활용해서 망막 질환을 진단하는 모델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망막을 스캔을 하고 스캔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 질병이 어떠한 질병인지 탐지를 해주고요. 왜 그러한 결과를 내렸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안과 전문의가 환자에게 진단 결과를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었던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패스AI라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병리학 분야에서도 AI를 이용해서 암 진단을 지원하는 이러한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패스AI 같은 경우에는 조직 샘플의 슬라이드 이미지를 분석해서 암세포의 존재를 탐지를 하고 어떠한 부분에서 암세포라고 결정을 내렸는지 판단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함으로써 이제 의사들이나 병리학자들이 어떠한 특정 질병을 판단하는데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형식으로도 활용이 됐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의료 분야뿐만이 아니라 또 인과관계,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그 근거가 중요한 분야가 바로 법률 분야죠. 법률 분야 중에서는 캐나다의 기업인 블루제이 리걸에서는요. 어떠한 세금이라든지 고용에 대한 법률 분야에서 세금을 얼마를 책정했다 또는 고용 해지를 한다든지 왜 고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예측에 대한 결과를 이유를 설명해주는 그러한 근거의 논리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방향으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 활용이 됐었던 사례가 있고요. 또 케이스 텍스트라는 곳에서는 사용자가 제공한 문서라든지 질문에 기반을 해서 법률 정보를 찾아내고 그 과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도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렉스마키나라는 곳이 있는데요. 우리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대규모 법적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졌죠. 그러면서 법률 전문가들에게 소송에 대한 전략과 결과 예측에 대한 통찰력을 서포트해주기 위해 이러한 분석 결과 뒤에 숨겨진 특정한 패턴과 추세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로스 인텔리전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AI 기반의 법률 연구 도구로서 활용이 되는데요. 어떠한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서 관련 법률 문서와 판례를 분석해서 답변을 제공을 해주는데 이러한 제공된 답변의 과정과 근거를 문서를 통해서 설명해 줌으로써 사용자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활용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발표드린 내용에서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쭉 살펴보셨을 때 아마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으실 거예요. 자, 인공지능에 무작정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의 의사결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의 개발 방향성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시사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KMAC AI 빅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AI 모델을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설명 가능성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설명 가능성을 최대한 담보하면서도 정확성도 가져갈 수 있는 방향으로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강연과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